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미술대학 입시 전형의 변화와 흐름, 그리고 진학 준비에 대한 강의를 맡은 경기도에 있는 창의고등학교 미술교사 양인실입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청 대입지원단에서 미술대학 지원팀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2학년도 미술대학 입시 전형의 변화와 흐름을 중심으로 진학 준비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미술대학 진학을 생각하시기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4년제 일반 계열 모집 인원이 올해 34만 6,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전국 4년제 미술대학 모집 인원은 1만 8천여 명 정도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모두가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서울 경기권 4년제 미술대학 모집 인원은 8,600여 명 정도고, 미술대학 모집 인원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 미술대학을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N수생들도 그와 더불어서 같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4년제 서울 경기권에 있는 4년제 미술대학을 합격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미술계열 입시 전형의 흐름을 쭉 보시면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수시는 상위권 미술대학들이 비실기 전형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홍익대는 뭐 10여 년 전부터 비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전부 선발하고 있는 학교고요. 고려대가 졸업생들부터 15명의 비실기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이화여대도 졸업생들부터 작년부터 56명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미술대학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과기대도 졸업생들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을 시작했고요. 상명대 천안도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는 한양대 에리카가 또 처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7명의 미술대학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자체가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 또는 자소서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학생부 기록이 축소되면서 각 학교의 미술교과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거기와 더불어서 미술 관련 교과서 특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시에서 실기 전형의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들 중에 이 서울과기대, 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그리고 한양대 서울, 단국대 죽전, 그리고 인천대 등에서는 내신 플러스 실기 전형이 아니라 1단계에서 내신으로 컷을 하고 2단계에서 실기 시험을 보는 단계별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들도 꽤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이 가장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에서 실기의 패턴이라든가 실기고사의 유형이 예전처럼 미술학원을 오래 다니면서 정형화된 패턴으로 표현력이나 묘사력이 좋았던 아이들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이 실기고사 주제 해석 부분이라든가 아이디어 발상 부분이라든가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이 수시와 마찬가지로 최상위권 미술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이화여대, 국민대, 과기대, 서울시립대 등은 단계별 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만 2단계에서 실기 전형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부터 2022학년부터 서울 경기권 미술대학, 주요 미술대학들이 실기보다는 수능 반영 비율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미술대학의 흐름을 좀 인지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미술대학 입시 전형의 전반적인 이해와 미술대학 실기 전형의 이해,
그리고 비실기 전형에 의해 주요 미술대학들의 전형 변화, 그리고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이제 미술대학 관련 강의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모아서 Q&A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뭐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술대학 수시 전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일반 계열과 달리 미술대학은 수시에서 64.6%를 학생을 선발하고요. 정시에서 35.4%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일반 계열이 올해 수시에서 75.7%, 정시에서 24.3%를 선발하는 거에 비하면 수시 선발 인원이 64.6%가 많지 않다고 느끼시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시 실기 전형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미술대학에서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인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시 전형은 크게 비실기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비실기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논술 전형이나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도 있지만 대부분이 학생부 교과 전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신 성적이죠. 또는 학생부와 미활부, 학생부와 자소서, 그리고 면접을 보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 비실기 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실기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내신과 실기, 일괄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실기 100% 전형이나 입상 실적 전형이 있기는 하지만 수시 실기 전형은 내신 플러스 실기 전형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시고 정시도 비실기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시도 비실기 전형은 수능 100% 전형이 가장 많고요. 수능 플러스 서류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홍익대입니다. 홍익대를 제외하고 정시 비실기 전형은 수능 100% 전형이고요. 이제 정시 실기 위주 전형은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비실기 전형 모집 인원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패션이나 영상이나 미디어 쪽은 대부분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술대학 모집 인원을 전형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조금 복잡하시죠? 수시를 먼저 보시면 미술대학 전체 모집 인원이 18,000여 명 정도 되는데 수시에서 64.6%, 11,600여 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11,600여 명 정도를 뽑는데 가만히 보시면 비실기 위주 전형으로 41%를 뽑아요. 그리고 실기로 58% 정도를 뽑죠.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비실기로 선발하는 인원이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서 실기 중심으로 준비를 하니까 미술대학에서 실기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훨씬 많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시인 경우에는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과 실기로 선발하는 인원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시로 넘어가시면 약 6,300명 정도를 학생을 선발하는데 정시는 수시와 조금 달라서 실기 위주 전형이 약 80%고요. 비실기 전형이 약 19.6%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울 경기권에 있는 미술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형별 모집 인원을 서울권, 그리고 경기 인천권, 지방권으로 나눠보면 그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권을 보시겠습니다. 수시 서울권 모집 인원을 보시면 약 2,200여 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비실기 전형으로 51.6%를 선발합니다. 실기 전형으로 48.4%.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미술대학들은 수시에서 실기보다는
비실기 전형으로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실기 전형 중에서도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얘기하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 37.7%, 즉 교과 100이나 논술,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보다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매우 많다는 거죠. 경기권으로 내려가면 비실기 전형을 46.9% 선발하는데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 서울에 비해서 확 줄어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권으로 내려가시면 비실기 전형의 선발 인원 자체가 약 36%로 줄어들었고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은 9.2%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다른 데도 아니고 미술대학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인지도가 매우 높은,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대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실기 위주 전형은 자, 보시겠어요? 서울권에서는 48% 정도밖에 뽑지를 않는데 대부분 당연히 교과 플러스 실기 전형이고요. 실기 위주 전형은 서울이나 경기나 지방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시는 또 양상이 좀 달라요. 정시는 전국권으로 봤을 때 비실기가 약 19.6%, 대부분 수능 100% 전형이죠. 그리고 실기가 80% 정도 되는데 서울권이나 경기 인천권이나 지방권이나 실기 위주 전형은 대부분 80% 정도, 비실기 전형은 대부분 20% 정도로 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상위권 미술대학을 생각하는 아이들, 특히 이제 서울권에 있는 미술대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실기 전형에 오로지 몰입할 게 아니라 비실기 전형, 그 중에서도 특히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부분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미술대학 실기 전형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수시 실기 전형입니다. 처음에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실기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은 1단계에서 통합실기평가, 서울대처럼 통합실기평가 또는 실기실적 또는 학생부 내신으로 1단계를 통과시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순수미술 계열을 제외하고 디자인 계열은 모두 다 1단계가 학생부 내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단계 학생부 내신에서 일정 수준의 성적이 되는 친구들만 2단계로 넘어가서 실기평가를 다시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대학들을 도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경희대부터 한양대, 서울까지 꽤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인지도가 높은 대학들이죠. 이 대학들을 내가 수시 실기로 도전하는 학생들이라면 내신 성적 관리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후반까지 성적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실기 전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어, 영어, 탐구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학생부 100%, 학생부 종합전형, 종합평가 100%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과 성적뿐 아니라 학생부에 있는 비교과 활동도 본다는 사실을 물론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정시, 실기 전형 이외에도 정시에서 단계별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입니다. 굉장히 최상위권 대학들이죠. 국민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그리고 미술교육과 선발하는 한국교원대. 이 최상위권 미술대학들은 1단계가
수능 100%입니다. 국민대가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능 100%로 1단계를 선발한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1단계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당연히 국어, 영어, 탐구 성적을 반영을 하고요. 이 국어, 영어, 탐구 100분위가 90%는 넘어야 이 1단계 통과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정시 실기로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최소한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국영탐 수능 준비를 착실하게 실기와 함께 병행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시 실기 전형인데 내신 플러스 실기 일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입니다. 여기서 수시 실기 전형이기 때문에 실기의 반영 비율이 내신보다는 높은 대학들이 더 많습니다. 보시면 주로 70%에서 실기 반영 비율이 70%에서 40% 정도까지 내려가지만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경희대는 이제 미술학부 실적을 1단계에서 보는 학교고요. 국민대 단계별 전형이고요. 단국대학교 단계별 전형이고요. 그 외에 단계별 전형이 아닌 대학들을 보시면 실기의 반영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도 보시면 실기의 반영 비율이 꽤 높죠. 단계별 전형을 제외하고는 실기 반영 비율이 꽤 높아서 학생들이 그러면 나는 모의고사 점수도 잘 안 나오니까 실기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수시 실기에서 뭔가 합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시 실기 전형이 내신 성적보다 실기 반영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내신 성적이 낮은 N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 자신이 없는 N수생들과 또 내신 성적에 자신이 없는 고3 현역 학생들이 모두 수시 실기에 도전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 실기 전형은 경쟁률이 40대 1에서 50대 1이라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기에 웬만큼 자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수시 실기 전형에서 합격을 할 수 있겠지라는 오해는 조금 버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학생부 내신 반영 비율이 정시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대학에서 실기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실기평가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이 실기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시면 실기와 내신 둘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시 실기 전형입니다. 정시 실기 전형에서 지금 1단계 또는 단계별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모든 대학들은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플러스 실기 일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 실기에서는 실기 반영 비율이 내신 성적 반영 비율보다 높은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정시에서는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건국대부터 고려대라든가 또는 이제 명지대라든가 상명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수능 반영 비율이 꽤 높습니다. 표를 하나 더 보시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수시에서는 실기 100% 전형으로 즉 성적을 1도 보지 않고 뽑는 서울여대조차도 정시로 넘어가면 수능 반영 비율이 60%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성신여대도 마찬가지로 뷰티 산업은 70%, 공예나 산업은 50%.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인지도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실기보다는 수능 반영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실기 반영 비율이 더 높은 대학들도 있죠. 숙명여대 공예과처럼, 인하대 디자인융합이나 의류, 조형예술과처럼. 근데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은 모의고사, 수능 점수에 자신이 없는 고3 현역들과 N수생들이 매우 몰려서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은 보통 4대 1에서 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실기를 굉장히 잘하면 내가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헛된 기대를 하지 마시고 수시 실기는 내신, 정시 실기는 수능을 실기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좀 쏟아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재작년 2020학년도 정시 실기 전형 합격자들의 성적 분포를 보시겠습니다. 서울과기대 나군에 있고요. 1단계 수능 2단계 실기로 선발하는 학교죠. 이 학교 성적을 보시면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백분위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1등급이 백분위 96%까지고 2등급이 백분위 89%까지고요. 3등급이 백분위 77%까지인데 서울과기대 합격한 학생들을 보니까 2등급 초반에서 중반까지 합격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무도 상명대 천안을 도전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군에 있는 상명대 천안 정시 실기 전형 백분위 평균을 보시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백분위가 3등급 초반에서 중반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만화 영상 쪽은 지금 2등급 후반에서 수능 백분위가 형성되고 있죠. 이게 비실기 전형이 아니라 수능 100% 전형이 아니라 실기 전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3월 25일 날 3월 전국연합 시험을 보셨어요. 3월 전국연합 시험 성적표가 나오면 정시 실기 전형을 최종 목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본인의 모의고사 백분위 성적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등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백분위 점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본인의 백분위 점수가 80% 이상은 나와야 서울권에 있는 정시 실기 전형을 도전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백분위가 70% 이상 정도 나온다 이러는 학생들은 경기권 정도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기권에는 천안에 있는 단국대나 상명대를 포함하는 학교들입니다.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대는 실기 반영 비율이 80%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기가 100%나 마찬가지인 학교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학교인 이 수원대조차도 실기 전형에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 등급이 보시면 3등급에서 4등급대로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정시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실기뿐만 아니라 수능 준비를, 모의고사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천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중반까지 합격선이 형성되고 있고요. 단국대, 다군에 있는 단국대도 3등급도 아니죠. 2등급 중반에서 평균 백분위 합격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중심으로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내신과 모의고사를 같이 관리하기를 반드시 권유를 드립니다. 내신도 모의고사도 실기와 함께 갖고 가는 친구들이 끝까지 갖고 가는 친구들이 서울 경기권에서 합격을 할 수 있지 실기만으로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올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는 학교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고요.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내신 반영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권에서. 지금 이 예시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을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고3부터죠. 여기 보시면 고교연계 전형은 교과 80%에 비교과 20%가 들어가는데 뭐 출결봉사 들어갈 수 있죠. 교과 전형이니까. 그런데 실기 우수자 전형도 교과 70에 비교과 30%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출결은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인정 2일까지는 45점 만점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미인정 2일은 미인정 지각조퇴 결과가 3회 있으면 미인정 1일로 칩니다. 결석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각조퇴 결과가 3회 있으면 1일로 치기 때문에 경희대나 중앙대, 명지대 이런 학교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실기 전형이지만 출결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도 뭐 20시간이지만 많지는 않지만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 국어, 영어 전 교과, 국어, 영어 교과의 전 과목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데 가산점으로다가 국어, 영어, 예술, 체육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상위 2개 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산출되는 과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서 실기 전형에서 교과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중3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고 벌써 미술학원을 다닌 지 3년, 4년이 되었어요. 또는 저는 중3 때 예고 준비를 하면서 안타깝게 예고에는 떨어졌지만 제가 소묘도 좀 되고 기초 디자인도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에요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매우 많습니다.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미술학원을 2년, 3년 다니지 않은 친구들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술학원을 오래 다닌다고 해서 본인의 실기력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즉, 미술 실기학원 경력이 실력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기고사의 패러다임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정형화된 패턴으로 화면 구성이나 색감이나 공식화된 패턴으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합격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들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상위권 미술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상위권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실기 실력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기 실력이라는 건 표현력이나 묘사력, 화면 구성력, 색감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위권 미술대학을 도전하는 친구들의 실기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서 실기력 플러스 알파로다가 주제 해석 능력, 발상 능력, 그리고 종합적인 어떤 사고력 이런 것들을 실기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려는 경향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학년도 시험을 쳤던 아이들의 실기고사 유형 몇 개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디자인 계열, 회화 계열, 조소 계열,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이 실기고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대학의 실기평가 방법 사례입니다.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각 대학에서는 실기 종목별로 세부 평가 영역과 반영 비율을 설정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등급별로 배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기고사를 치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A권대, B권대, C권대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권대에 들어온 학생들은 90점에서 100점의 점수를 주고 B권대에 들어온 학생들은 80에서 89점수까지 점수를 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해요. 산업디자인과 15명, 시각디자인과 13명 쭉 선발을 하는데 이 학교는 내신 30%에 실기 60%를 반영하는 학교, 즉 실기 반영 비율이 내신 반영 비율보다 훨씬 높은 학교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47대 1, 51대 1 이렇게 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학교인 거죠. 자, 시각디자인과서 13명을 뽑고 시각디자인과 경쟁률이 약 50대 1이어서 663명의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즉 13명을 뽑는데 663명의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치른 거죠. 그러면 실기평가를 할 때 실기고사장에서는 이 학생들을 A권대, B권대, C권대, D, E, F권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A권대에 들어온 학생들은 모집 인원의 3배수, 39명 정도를 A권대에 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학원에서 실기 연합고사를 칠 때 B뿔에서 A 재료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면 못하지 않은 친구들이죠. 그림을 잘 못 그리지는 않지만 잘 그리는 친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B+에 들어오더라도 모집 인원이 13명밖에 되지 않고 심지어 A권대를 39명, 3배수나 뽑아놨어요. 나머지 B+부터 F까지는 누가 더 잘하고 못했느냐를 떠나서 모두 불합격권대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죠. 이 A권대에 들어온 39명의 학생들 중에서 최초합, 그리고 예비번호를 받는 예비합. 슬프지만 3분의 1은 A권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A권대에 들어온 3배수의 학생들을 가지고 각 평가위원들이 내부평가위원 4명, 외부평가위원 4명, 이 평가위원들이 각자 학생의 점수를 매기는 거죠. 실기평가 점수를 매기는데 보시면 실기평가가 70% 반영되는 학교라서 700점 만점으로 이제 점수를 환산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위원이 8명이나 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평가위원에게 90점 받는 친구도 있고 또 다른 평가위원에게는 100점을 받는 친구도 있고 8명의 평가위원에게 모두 다 100점을 받는 친구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학원을 다니다 보면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친구들이 있죠. 내신 성적이 5등급인데 6등급인데 어느 대학에 실기로 합격을 했다 라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친구는 정말 드물게 실기평가위원 8명에게 모두 100점을 받은 친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내신 성적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기만으로 상위권 대학을 합격한 친구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8명의 평가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좀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이 A권대에 들어온 친구들의 실기 성적은 실기 점수는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권대에 일단 내가 실기가 들어오면 그 다음은 내신 성적이 합부를 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교과 반영 비율이 30%가 됐든 20%가 됐든 40%가 됐든
심지어 60%가 되더라도 실기는 A권대에 들어오고 일단 실기가 A권대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내신 성적, 만약에 이게 수능이라면 수능 성적이 되겠죠. 수능 성적으로 합불 또는 예비 합격 또는 불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게 수시가 되었든 정시가 되었든 실기는 A권대에 들어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빗불을 받는 친구들은 실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실기 실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좀 냉철하게 인지를 하시고 A권대의 실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거기와 병행해서 내신과 수능을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실기만으로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의 서울대 디자인학부 통합실기평가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사실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모님이시거나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대 디자인학부 통합실기평가 문제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림 A와 그림 B가 화면 아래에 있습니다. A는 정면도다. B는 측면도다. 이 대상물의 정확한 형태를 연상해서 입체적으로 그려라. 이렇게 돼 있죠. 문제 2번은 올해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이 A와 B를 문자로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해라. 평가 기준을 보시면 표현 능력보다는 논리적으로 형태를 연상하는 능력, 투시법을 이해하는 능력. 이 디자인과 실기고사 문제들을 보시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투시법이나 입체적인 능력이나 입체적으로 형태를 표현하는 능력이나 또는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들을 묻는 문제들이 대학에서 매우 많은 실기고사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과기대 디자인학부 정시 실기 문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시문이 나왔어요. 아마 이제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어떤 학교 상황을 누군가가 책에 썼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이 나왔고 제시어는 제시문의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녹아가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제를 설정하고 디자인 제작 의도를 설명하고 약식 논술 문제인 거네요. 제시어의 형태를 소묘로 묘사하고 디자인 의도에 맞게 제3의 형태를 표현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서울과기대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국민대 문제이죠. 국민대 문제도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문제랑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플러 그림들이, 도면들이 나와 있고요. 이거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 즉 스테이플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동 원리를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플러 손, 종이가 제시되어 있고 이거를 같이 넣어서 제시되어 있고 그럼 손과 종이와 스테이플러 도면을 가지고 스테이플러가 뭔지 모르는 선사시대나 철기시대 정도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작동 원리를 표현해라 라는 게 국민대학교 문제였습니다. 한번 이 강의가 끝나고 한번 풀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화여대 디자인학부 문제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제가 최상위권 대학들의 디자인학부 실기 주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최상위권 대학들의 실기 유형이 중위권이나 또는 중하위권 대학들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조선시대에 목공예품이 나와 있고 이 목공예품을 해체해라? 이 목공예품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좀 난감한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재구성한 이후에 평면적으로 표현하는데 심지어 표현 재료는 파란색 볼펜 1개입니다. 문제 2번은 해체된 구성 요소들로 놀이기구를 디자인하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신체 일부와 함께
제가 지금 최상위권 대학들의 실기 문제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이 최상위권 대학들의 실기 문제는 올해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작년, 재작년 3개년도 실기 유형의 변화들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 강의를 하면서 이 대학들이 최상위권 대학들의 실기 유형이 해마다 바뀌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실기력이 아니라 주제 해석 능력, 아이디어 발상 능력, 종합적 사고력, 창의력을 학생들한테서 빼내서 평가할 수 있을까를 대학에서 정말 해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건국대도 마찬가지예요. 건국대도 3년 전부터 해마다 실기 유형이 바뀌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이죠. 자, ABC.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에서 음영 처리된 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 도형 ABC를 가지고 배치하고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건국대는 작년, 재작년 문제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평면적인 이미지나 사물들을 제시하고 그거를 공간을, 역동성을, 동세를 표현해라 라는 문제에서 올해는 특이하게도 ABC를 활용해서 평면적으로 배치해서 표현해라. 평면적으로 배치하면서 화면을 변화 있고 조화 있고 뭔가 매력적인 시각을 구성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매우 까다로운 실기 유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국대를 도전하는 친구들이 매우 많은데 건국대의 3개년간 실기 유형들을 분석해 보시고 내년도 건국대는 어떤 유형들이 나올지를 조금 추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도 대학에서 5월, 6월에 그 실시되었던 실기 대회가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매우 까다로운 이미지와 사물들을 제시하고 하나는 소묘, 하나는 기초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학교죠. 그리고 서울여대. 실기 표현 능력을 매우 강조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실기 유형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학교보다는 조금 수월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숫과 글을 화면에다가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하는 거고 특이하게 제시어가 올해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제시물만 있었는데 공간감이라는 것을 숫과 그리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봐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명지대입니다. 명지대가 얼음이 놓여있는 와인 바구니인 것 같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소방호수인 것 같죠? 이 소방호수를 우리가 학원에서 그려봤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관성이 1도 없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화면에 구성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제 서양학과입니다. 조형예술이나 순수미술 계열도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들의 표현력보다는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묻는 문제들을 실기 유형으로 점점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크레용이 우리가 쓰는 깎아서 쓰는 질 좋은 크레용이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크레용이에요. 그리고 크레용으로 미술을 표현해라? 조건도 없죠. 그리고 연필로다가 학교를 표현해라? 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이제 서울대 정도의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인터넷에서 서울대 합격생들의 재현작을 좀 보시면서 서울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기평가 기준이 뭔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화여대 조형예술학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문제고요. 이화여대가 신체 강조해서 그렸던 이화여대가 작년부터 신체는 일부만 그리거나 그리지 말거나 학생의 어떤 공간 감각이나 창의력, 사고력, 발상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를 서양학과, 조형예술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이 상위권 미술대학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그래도 3등급 초중반을 넘어서면 비실기 전형을 도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소한 3등급 초중반 안으로는 들어와야 되고요. 서울권 학생부 종합전형, 비실기 전형은
2등급대 경기권은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초중반에서 형성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류 전형이 1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류는 학생부 또는 학생부와 미술활동보고서, 학생부와 자소서이고요. 이 서류 전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게 학생부죠.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성적뿐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의 관리를 1학년 때부터 조금씩 해온 친구들이 이 비실기 전형에 도전하는 경향이 큽니다. 물론 비실기 전형이라고 해서 모두 서류 전형은 아니고요.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비실기 전형도 많습니다. 다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처럼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비실기 미술대학은 패션이나 영상이나 또는 이제 뷰티 디자인 매니저먼트처럼 조금 특이한 케이스도 있고요. 실내 건축이나 홍대의 캠퍼스 자율전공 이런 모집 단위에서 주로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대학들이 많고요. 또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 대학들이 어떤 데냐면요. 경기대 미디어 영상이나 파인아츠 학부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가 2합 7이 걸려 있습니다. 미디어 영상은 1번 계열 아이들도 워낙 많이 지원하는 모집단이기 때문에 성적이 꽤 높게 형성이 되는 건 사실인데 파인아츠 학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화, 서양화, 그리고 서예를 선발하는 학교고요. 경기대학교 파인아츠 학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지만 4등급 초반인 친구들도 2합 7을 맞춘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작년부터 이 파인아츠 학부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 교과 전형, 실기 전형 이렇게 선발하는 학교인 거죠. 또 하나는 쭉 내려와 보시면 홍익대학교 캠퍼스 자율전공입니다. 서울도 세종 캠퍼스도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수백 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약 40% 정도가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면서 미술대학 또는 홍대에서 이제 건축학과 이쪽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40에서 50%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술대학 입시 전형 실기를 준비 못했거나 또는 미술대학 서류를 준비 못한 친구들이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입학을 해서 2학년 때 홍대 디자인학부나 미술학부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홍익대학교 캠퍼스 자율전공도 미술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시에서 비실기, 즉 서류나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뽑는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의 리스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대학들의 리스트를 보시면 경희대부터 홍익대까지, 동덕여대부터 한양대 에리카까지 학생들이 모두 선호하는 대학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려대, 그리고 상명대, 서울과 천안, 서강대, 한양대 에리카는 자소서나 비활보를 보지 않는 학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려대는 자소서를 보지 않고 미술활동 보고서만 보고요. 상명대, 서울과 천안, 서강대, 한양대 에리카는 학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실기 전형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학교들은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 또는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 자소서 또는 학생부와 자소서로 1단계로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인 거죠. 이 학교들이 워낙 최상위권 대학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내신 성적이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1등급인 친구들은 이화여대나 홍대나 고려대나
이런 데 좀 최상위권 대학들을 좀 도전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사실 이 부분은 학생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도전하기보다는 학교에 이제 미술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을 좀 받고 2학년 때부터는 또는 3학년이 된 학생들도 지금부터 미술 선생님과 진학 상담을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시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시 비실기 전형입니다. 보시면 정시 비실기 전형은 전공들을 보시면 패션 디자인이나 의상, 영상 또는 실내 공간, 디자인 공학 이쪽에서 주로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수능 플러스 서류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홍익대학교입니다. 이게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수능 점수가 매우 높아야 되고요. 100분위가 뭐 90%는 당연히 넘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실기 전형과 비실기 서류 전형을 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전형들은 내가 미술대학을 가고 싶지만 실기도 또는 서류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좋은 대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실기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학생부가 작년부터 매우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 그리고 대학 진학에서 반영되는 것과 반영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해마다 학년별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실기 전형, 서류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요 내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운데 현재 고3 학생들과 고2 학생들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효과활동, 우리가 교세특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쓰는 종합의견도 달라지는 게 없고요. 다만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동아리가 연간 한 개만 인정되고 그 자율동아리 활동 내용이 30자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동아리를 하는 친구들은 꽤 많은데 이 자율동아리의 명을, 즉 자율동아리의 이름을 특이하게 멋지게 짓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어차피 자율동아리가 30자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율동아리의 이름에서 활동 내용과 활동 주제와 활동 방향이 조금 드러나는 자율동아리 활동명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을 미기재하는 거지 거기가 서술, 텍스트로 들어가는 특기사항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봉사활동 실적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들어갑니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되고요. 다만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운영하는 분리수거 도우미, 급식질서 도우미 또는 미술 전시회 운영 도우미 또는 미술실 정리 및 관리 도우미라고 불리는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되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개인 봉사활동도 모두 대학 진학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도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개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학생부를 쭉 보아도 봉사활동이 작년에 10시간 미만인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서류 전형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서류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봉사 시간이 상위권 대학은 80시간에서 100시간이 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기권도 60시간에서 80시간을 모두 갖고 있는 친구들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올해 2년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중요성은 서류에서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 아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는 조금
유의미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술대학이지만 이 봉사활동의 내용이 미술과 관련된 봉사활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미술과 관련된 인재, 즉 미술 분야에서의 리더를 선발하기 위한 게 대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미술과 관련된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이 학생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봉사, 배려, 나눔, 협력 활동을 했는가의 부분을 봉사활동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미술과 관련된 봉사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너는 어떤 봉사, 어떤 배려들을 해왔니에 대한 그런 의미 부여로다가 교회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상 경력 올해 매우 큰 변화이죠. 학기당 한 건만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수상이 많더라도 욕심나는 수상이 많더라도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금 본인의 학생부를 떼어보시고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어떤 수상을 나는 선택할 건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상 경력이라는 게 모두 다 미술과 관련된 수상만 넣어야 할까?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는 미술과 관련된 대회가 많지도 않고 참여하는 학생이 적다 보니까 미술과 관련된 대회에서 수상 실적을 학기마다 하나씩 만들기는 어렵다는 걸 저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비실기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을 선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미술, 디자인과 관련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진로 목표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보이는 학생들을 뽑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미술과 관련된 대회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융합적 사고력이나 종합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토론대회 또는 수학 경시대회 아니면 백일장 대회 아니면 봉사상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수상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서 대부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건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이고요. 성적이라는 건 숫자로 나타나지만 수치화되어서 나타나지만 이 학생이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을 어떻게 맞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은 미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미술과 관련된 인재, 미술 디자인 분야의 리더는 그림만 잘 그리거나 미술만 잘하는 학생이 당연히 아니겠죠. 다양한 분야의 학문 또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서 새로운 뭔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라면 미술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사회 또는 수학, 과학에서도 적절한 너무 이제 성적이 너무 낮지 않은 이런 성적들을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성적과 관련해서 전공 관련 교과 세특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도 미술에 대한 세특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미술 교과는 당연히 진로 또는 전공에 대한 열정과 의지 또는 본인이 관심 분야, 관심 주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하고요. 미술이 아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또는 영어, 국어, 사회 등등에서도 본인이 관심을 가진 미술 디자인 분야의 주제에 대한 탐구라든가 열정이라든가 공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림 잘 그리려는 애를 뽑는 게 아니라
타 학문가 또는 타 교과와 타 지식을 융합해서 연계해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아이를 선발하는 게 학생부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인의 학생부와 자소서, 미활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홍익대학교 미술활동 보고서 양식이고요. 홍익대학교 비교과 활동, 미술활동 보고서 양식이고요. 고려대학교, 작년부터 고려대가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학생부와 자소서, 미활보를 가지고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형식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디자인학부 활동 증빙 서류, 이거는 졸업한 졸업생들의 미활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지도 들어가게 있어요. 상장도 들어갈 수 있고 각종 증명 서류, 그리고 활동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요거는 작년 양식이었기 때문에 올해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6월 달에 발표되는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서 최상위권 미술대학 서류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고려대 미술활동 보고서 양식이 변화하는 것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 미술활동 보고서 양식입니다. 홍익대학교 양식과 유사하지만 다만 교과 내용이나 본인의 주요 활동 내용 적는 란이 홍익대보다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화여대도 비교과 활동도 5개 적게 되어 있고요. 3번도 역시 있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다음 이화여대, 그리고 동덕여대를 제외하고는 미술활동 보고서가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데 올해부터 또 자기소개서가 간소화되었죠. 이 자기소개서는 미술뿐만 아니라 일반 계열과 똑같은 자기소개서 양식을 쓰고요. 잘 보시면 올해부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요. 그러면 우리는 미술이나 디자인 관련 분야겠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3년 동안 너는 이 미술 또는 디자인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 노력한 활동 내용들 중에 너한테 가장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은 무엇이었는지를 써라. 이게 올해 자소서 1번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했던 주제 또는 관심 분야 또는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고 교내 활동은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진로 활동이나 또는 교과 시간에 했던 주제 탐구 활동이나 보고서 또는 대회 이런 데서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인성, 작년에 3번 문제인데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너는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니? 그리고 그런 노력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성장을 했니? 이것을 묻는 게 2번, 자소서 2번입니다. 그리고 자소서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대학별 자율문항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꽤 있었는데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대학별 자율문항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 대학인지 아닌지를 꼭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별 자율문항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원 동기 그리고 지원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 또는 지원학과에 지원한 이후에 학습계획이나 진로계획을 묻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 지금 서류전형, 비실기 전형을 얘기하고 있고요. 서류전형이 1단계에서는 서류, 2단계에서는 대부분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면접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홍익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면접 기출 문제들을 최근 3개년간 면접 기출 문제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지만 이제 이 면접 기출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각 대학교 입학처 공지사항에 있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그 게시물을 보시면 그 안에 논술, 면접, 제시문 등등의 기출 문제들 뿐만 아니라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심지어 예시 답안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미리 자료를 얻어서 틈틈이 경향들을 분석하고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대학교는 면접 문제가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면접 유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료를 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세종대는 디자인 이노베이션과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10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수시에서 96명을 창의인재 전형, 즉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세종대에는 이 디자인 이노베이션과 만화 애니메이션이 소프트융합대학에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과학대학에 있다 보니까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국영사가 아니라 국영수 과 중심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수 과를 반영하지만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학과학이 매우 높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수학과학이 4, 5등급 정도는 되면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중반 정도의 내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친구들은 저는 세종대를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세종대는 면접 문제가 꽤 까다롭습니다. 보시면 미술이 아니라 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국어, 가끔은 생명과학 이런 데서 면접 문제 유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잘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홍익대학교 2번 문제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에서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세종대에서는 텍스트, 제시문을 제시하는 게 다르지 결국은 평가 요소나 평가 기준들을 보면 매우 유사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선발하는 학교 중에 경기대학교도 보시면 3등급 본인이 이제 미술과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를 몇 과목 정도 이수를 했다면 저는 경기대학교 이 디자인 비즈 전형도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등급 초반에서 3등급 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도 서류와 학생부와 면접에서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학교이고요. 작년 졸업한 학생들의 디자인 비즈학부 면접 문제였습니다. 경기대도 마찬가지로 3개년간 기출문제를 쭉 뽑으셔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내년에 어떤 문제들이 면접 문제로 나올지 쉽게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주요 미술대학들의 입시전형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작년부터 큰 변화를 보이고 있죠. 우선 동양화, 서양화, 조소만 수시에서 실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화, 서양화, 조소만 수시에서 1단계 통합실기, 2단계에서 서류 면접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공예과, 디자인과는 이제 정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정시 실기 전형에서 디자인 공예과는 1단계가 수능 100%입니다. 1단계 수능 100%로 10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이 학생들을 데리고 2단계에서 수능 40, 면접 30, 실기 3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대 정도를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친구들 성적 괜찮은 친구들은 저는 서울대 적극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단계 수능 100%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면접과 실기의 비중이 면접 30에 실기 30이기 때문에 3년, 4년 실기를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 1년 정도만 준비를 해도 서울대학교에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이제 수능 반영 방법 오른쪽 위에 표를 보시면 국어하고 탐구만 표점으로 계산을 하고요. 변형을 하고요. 수학, 영어, 한국사는 감점제예요. 본인이 받은 점수에서 수학 4등급부터는 감점, 영어 2등급부터 감점,
한국사 4등급부터 감점을 시키고 있죠. 가산점이 아니라 감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최소 수학은 3, 4등급 때, 영어는 저는 1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대 정도 준비하는 친구들은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당연히 하셔야 되잖아요. 상위권 대학 미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다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제가 이거 조금 틀렸어요. 현 고2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모두 다 정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모두 다 동양화, 서양화, 조소조차도 정시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고 1단계가 수능 5배수, 10배수도 아닌 거죠. 수능 5배수인 거죠. 1단계. 그러니까 현 고1부터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이 매우 높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수능 성적이 매우 높은 학생들끼리 실기를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이 최소한 100분이 90 이상, 그리고 실기는 어차피 여기가 기초 소양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드로잉이나 소묘 또는 학원을 뭐 다니시더라도 일주일에 2타임 정도 드로잉, 소묘 위주로 쭉 하시다가 수능 이후에 적극적으로 서울대 기초소양 문제를 실기를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익 때 올해부터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 자격이 현재 발표된 기본 계획에는 미술과 관련된 진로 선택 교과를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로만 지원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미술과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을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에게만 자격을 주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매우 많은 뭔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요강에서는 이게 삭제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홍익대학교에서 왜 미술과 관련된 진로 선택이나 전문 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할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익대학교는 100% 비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죠. 실기를 1도 보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에 와서 대학 수업을 들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실기 감각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실기 감각이라는 건 단순히 묘사력이나 표현력이 아니라 조형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 친구들을 조금 더 뽑고 싶은데, 그러한 감각은 고등학교 때 미술 수업 시간에 미술이 아니라 미술 창작이나 미술 감상과 비평이나 또는 전문 교과로 개설되어 있는 드로잉이나 미술 전공 실기 또는 뭐 디자인, 시각 디자인 또는 미술 이론, 미술사 이런 과목들을 들은 친구들이 홍익대학교에 들어온다면 그 아이들이 미술에 대한 기초 소양이나 조형에 대한 감각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지 않을까?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홍익대학교 교수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면 고등학교에서 미술과 관련된 과목을 좀 더 많이 배우고 이수한 친구들을 더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자격 조건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1단계, 지금 전형 방법을 보시면 1단계가 작년과 달리 서류 80에 교과 20으로 1단계 전형이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작년까지 미술 과목을 내신 성적에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어, 영어, 태길입니다. 수사과 중 태길. 즉 미술 과목을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정량평가로 수치로 반영하지 않는 거지 이 서류 80에서 미술과 관련된 과목의 교과 세특이라든가 활동 내용을 매우 유의미하게 반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비교과 활동이 아까 학생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두 다 축소되고 있고 교과 세특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2015 개정교육과정이 선택교육과정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미술과 관련된 과목들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홍익대학교 서류평가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익대학교가 올해부터 교과 20, 서류 8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성적의 반영 비율보다는 미술과 관련된 활동이나 미술에 대한 어떤 열정, 의지, 노력, 과정, 미술과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의 그 선택, 자발적인 선택, 주도적인 선택, 그거와 관련된 교과 세부 특기사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미하게 평가하려는 홍익대학교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홍익대학교는 학생부 서류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3학부 세종 2합 7인데 이 서울대학교 3학부를 맞추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를 도전하는 친구들 국영탐 내신이 2등급 중반까지 후반도 어쩌면 진로 선택 과목의 어떤 선택 유무에 따라서 2등급 후반까지도 3합 9를 맞출 수 있다면 적극 도전하셔야 되고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익대학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세종이 조금 멀다고 느껴서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으려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세종이 교통편도 좋고 또 세종시 자체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예고라든가 지방에 있는 미술 중점 과정이라든가 지방 일반고에서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홍익대학교 세종도 많이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익대학교 세종 내신 성적 컷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홍익대학교 세종도 국영탐 내신 2등급 중후반, 자도 3등급 초반 정도에서 서울대학,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랑 크게 다르지 않게 내신이 형성되고 있고요. 세종 캠퍼스 2합 7 맞추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밖에 다른 대학들의 올해 전형 변화입니다. 가장 큰 전형 변화를 보이는 게 에리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양대 에리카가 그동안 교과 전형으로 한 10명 정도 선발하다가 없어졌고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평가, 즉 학생부 평가로 1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아니, 한양대학교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 아이들도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이죠. 학생부만으로 미술대학, 특히 디자인대학이잖아요. 여기는. 디자인대학 학생을 17명을 학생부만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가 디자인대학에서의 어떤 입지나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양대 에리카가 홍익대 세종 또는 이제 서울여대 또는 상명대 서울 정도의 수준에서 합격선이나 서류평가가 이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양대 에리카 디자인 학부의 어떤 입지나 서열을 봤을 때 최소한 홍대 세종이라든가 서울여대, 상명대 숙대 정도의 수준에서 성적이 이제 아이들 학생들의 수준이 형성될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성신여대는 작년까지 소묘와 기초조형 두 개를 보다가 올해부터는 소묘 또는 기초조형을 실기 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이제 드로잉이나 또는 기초소묘, 기초조형평가, 기초소양 했던 친구들 중에 조금 내신 성적이 좀 안 나오거나 또는 수능 성적이 좀 안 나온 친구들이 또 성신여대를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다음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도 올해부터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희대는 학종으로도 미술대학 모집 인원이 매우 많은 학교인데 고교 연계 전형이 올해부터 교과로 바뀌어버렸고요. 네오르네상스 전형, 아까 한양대 에리카 말씀드렸는데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쓰는 친구들이 한양대 에리카도 같이 동시에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뭐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30인데 고교연계도 그렇고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그렇고 미술 디자인 대학에서 수능 최저가 신설됐습니다. 이게 매우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고교연계나 네오르네상스가 정말 2등급,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까지 합격선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국어 또는 영어에서 3등급 수능 최저를 올해부터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의 합격선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화여대는 작년에 예체능 서류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보지 않았지만 올해 예체능 서류 전형에서 수능 최저 2합 6, 국영 수탐 중 2개 합 6을 걸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내신 컷이 내려갈 수는 있고요. 최상위권 홍대나 뭐 이런 데 준비하는 친구들은 홍대, 고려대, 이화여대 거의 이제 같은 성향의 친구들이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화여대도 어쨌든 56명의 학생들을 서류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능 최저와 서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정시를 최종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 가군에서 선발하는 대학, 나군에서 선발하는 대학, 그리고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어떤 대학이 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진학 상담을 하고 컨설팅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고려대, 성균관대, 국민대 정도, 그리고 이화여대 정도를 도전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려대, 성균관대, 국민대, 이화여대는 모두 가군에 포진해 있는 대학들입니다. 대학의 목표 설정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 학생이. 그래서 특히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가군에 포진해 있는 대학들 중에서 한 2개 정도, 가군에 포진해 있는 대학들 중에서 한 2개 정도, 고등학교 한 2학년 2학기 때쯤이면 이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굳어있는 상태이고 고등학교 2학년에 6월과 11월에 전국연합을 보는데 이 전국연합 점수를 보시면 본인이 서울권, 경기권 어느 정도의 정시실기를 도전할 수 있는지가 어느 정도 얼추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과 실기력, 학원에서 연합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실기하실 때. 이 연합평가에서 A권대가 쭉 나오고 있는지, A와 B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가군에서 2개, 나군에서 2개, 다군에서 2개 정도의 목표 대학을 정하시고 이 목표 대학들의 실기 유형 그리고 수시라면 반영 교과, 정시라면 수능 반영 영역, 반영 방법 이런 것들이 유사한 대학이 더 좋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목표 대학을 정하고 수시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 갈 때 쓰는 카드가 총 9장이에요. 이 9개의 카드 중에서 총 6개의 카드를 수시에서 쓰는 건데 정시 3장의 카드만 쓰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 6장의 카드를 어디를 쓸까라고 결정하실 때 내가 정시에서 목표하고 있는 그 대학들 레벨에서 그 대학들 수준에서 그 대학 수준과 비슷한 또는 그 대학의 수시 전형을 6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시 실기 전형에서 수능 반영 영역과 수능 반영 비율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너무 막연하게 수능 공부를 하거나
연하게 실기에만 올인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내가 도전하는 대학에서 수능을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반영 비율이 어떤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표를 만들면서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요. 탐구를 보세요. 탐구가 4탐만 박아놓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4탐 또는 과탐에서 태기를 하고 있는 대학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올해는 4탐 과탐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명목상으로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생활과 윤리 그리고 생명과학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에서. 또 하나는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국대 서울은 탐구를 두 과목 반영하지만 경희대 국제는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고 있죠. 특히 고3 친구들은 수능 공부와 실기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탐구 두 과목을 가져갈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전국연합 성적과 니네 겨울방학 때 했던 실기 연합고사 성적을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내가 건국대 이상의 대학들을 가지 않을 거라면 탐구를 하나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도전하는 대학이 탐구를 두 과목 반영하는지 한 과목 반영하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를 버리는 친구들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영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동국대는 한국사 5% 반영합니다. 특이하죠. 동국대도 한국사를 5% 반영해요. 이건 매우 반영 비율이 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가점제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가 미술 실기하는 친구들한테 쓸데없는 과목이 아니라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과목일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왜냐면 한국사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감안하시고 한국사도 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들 그리고 수학을 꼭 반영하는 대학들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실 때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선택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서경대가 국어 40, 수학 40, 탐구 40을 놓고 있잖아요. 영어는 필수인 거예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는 필수 반영이고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국어, 수학, 탐구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화여대도 보시면 국어, 수학, 탐구 중에 두 개를 합쳐서 100점을 만든다는 거죠. 영어는 가점으로 반영되고요. 그렇게 이 표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Q&A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Q&A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강의를 쭉 컨설팅을 쭉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3학년 5월, 6월이 되었거나 열심히 했음에도 본인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실기 전형,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내신이 조금 낮아도 수능이 조금 낮아도 도전할 수 있는 학교들이 어디예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이런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든 정시든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는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기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내가 다니는 실기 학원에서 원탑이다. 원탑이다. 이 정도의 실기 실력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실기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진짜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2학년 학생들이라면 본인의 성적을 올릴 기회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3 친구들도 아직 수능 볼 때까지 그래도 약 200여일 남았잖아요. 그리고 내신도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싶어요. 열심히. 왜냐면 내가 실기와는 별개로 내신이든 수능이든 성적이 올라가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폭이 매우 넓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를 고를까 저 학교를 고를까 했을 때 성적이 낮으면 고를 수 있는 학교가 몇 개 없는데 성적이 좋으면 나한테 더 유리한 학교를 고를 수 있는 가능성, 선택지가 매우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 어떤 친구들 중에는 본인의 실기와 성적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그냥 전문대 갈 거예요, 선생님. 라고 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대는 전과목 성적을 반영한다는 거를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4년제 실기처럼 국영사가 아니라 전문대는 한문, 정보, 수학, 과학 모두 다 반영합니다. 등급 산출되는 전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문대 미술대학을 가는 게, 미술디자인대학을 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전문대는 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한 9개 대학 정도만 연지대, 백석 예대, 개원예술대, 청강대, 만화권 청강대, 한양여대, 저쪽에 인덕대 몇 군데 정도만 실기 전형으로 미술대학 학생을 선발하고요. 대부분의 전문대는 수가대, 수원여대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미술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근데 그 성적이 전교과 성적이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수학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학교들은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또는 과학을 또는 수학과학을 반영하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 이제 입시 결과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명대는 없어졌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또 생겼고요. 수학과학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실기 전형인데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수학과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실기 전형 경쟁률이 보통 30대 1에서 50대 1을 가는데 이런 대학들은 10대 1이 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영탑만 보는 대학들의 실기는 경쟁률이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10대 1, 어떤 학교는 20대 1 가까이 가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빨간색 이 학교들은 수학을 반영하는 미술대학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졌고요. 수능 수학을 반영하는 이 피수대학들을 좀 보시면 영상학, 패션 쪽 또는 공간 디자인 쪽 또는 서비스 디자인이나 디자인 공학 쪽, 캠퍼스 자율전공 이쪽에서 수학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매우 많습니다. 출결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전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출결을 신경 쓰지 않고 특히 3학년 2학기 때 이제 학원을 간다는 이유로 출결 관리를 조금 엉망으로 해서 미인정을 뻥뻥뻥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재수를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대학을 도전을 하려고 했더니 출결 때문에 이 대학을 도전하지 못하거나 떨어지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대학들은 비실기가 아니에요. 실기 전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경희대, 공주대, 동국대, 성신여대, 중앙대, 경북대, 명지대, 한밭대는 수시 실기 전형에서 출결을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명지대는 병결, 질병으로 인한 결석도 출결 점수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시실기에서도 당연히 출결을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술대학 입시를 준비하시고 또 진학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저의 강의를 2시간 듣는다고 진학 전략이 쫙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학원에서 듣는 이야기나 또는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그게 마치 모든 대학의 입시 전형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해서 선생님 저는 수학과학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던가
선생님 미술대학에서 수학 보는지 몰랐어요. 라든가. 출결은 미인정만 반영하는 줄 알았어요. 라든가. 출결 점수가 실기에서 반영되는 줄 몰랐어요. 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실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라든가.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낮아도 실기로 모두 다 할 줄 알았어요. 라든가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 친구들이 사실 성공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입시에 대한 정보는, 진학에 대한 정보는 학생이나 부모님이 스스로 적극 찾아보고 판단하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자료들을 찾았는데 이게 해석이 어렵거나 이러실 때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물론 이제 기회가 안 된다면 학원 선생님이 되더라도 어떤 객관화된 자료를 가지고 입시 전형을 분석하시고 준비하시기를 강의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